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2023학년도 이제 곧 있으면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는데 기다리기가 좀 뭐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한 학교 위주로 좀 작년에 바뀐 학교를 좀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건대편을 한번 찍었었는데 오늘은 경희대 편입니다. 건대 경희대 실은 이 접점이 이제 특목고랑 일반고 학교가 좀 겹치고 어디든 가도 괜찮다, 이 정도는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학교들이죠. 근데 경희대가 최근에 입시 모집 요강을 잘 바꾸지 않다가 작년에 살짝 바꿨다가 올해 다시 뒤집은 부분이 있어서 그 몇 가지만 짚어주고 간단하게 전행을 해볼 것이고, 혹시나 수시 입시 요강에 발표가 됐는데 원래 있던 계획과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희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구구절절에 설명한다기보다는 특징과 뭐가 좀 바뀌었으니까 이 정도는 주의해라, 이 정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 뭐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종합, 교과, 논술, 정시까지 나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교과 전형이 뭐 비슷합니다만 정시가 조금 늘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정시 비율이 좀 높아지는 학교들이 있다, 이 정도는 얘기는 들으셨죠. 경희대도 뭐 그 범주를 벗어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가 늘어났으니까 어디선가 인원을 뽑아왔겠죠. 어디서 좀 빠졌냐면 종합전형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늘었다는 얘기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수시에서 뽑아서 정시를 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했던 교과전형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종합전형에서 수능체제가 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서 바뀐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정시 모집 확대, 종합전형이 좀 축소가 됐고 학생부 교과 명칭이 변경이 됐고, 2022학년도 뭐 신설 전형이라기보다는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고교 연계 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역 균형 전형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꾼 건 절대 아닙니다. 이름만 바꿨다는 얘기는 뭔가 티나게 손을 댔으니까 이름을 바꿨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종합전형에서 수직 면접 폐지하고 3배수를 뽑는다, 이 정도가 좀 특이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자, 종합전형, 이게 지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다 라고 해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고교 뭐 기여 사업 이런 데도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바꿔서 얘기하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 대입 정책에 굉장히 잘 따라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학생부 위주로 학생부를 선발했고, 이 이름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었다가 작년에 큰맘 먹고 무슨 짓을 했냐면 수능 체제를 넣어버렸죠. 종합의 수능 체제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좀 특이한 포인트였는데,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자마자 올해 다시 수능 체제를 없앴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 요강이 나오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굵직한 부분이 바뀌는 경우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특징이 있는 수능 체제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4배수를 1차에서 뽑다가 3배수로 늘렸죠. 자, 이건 실은 굉장히 당연한 이제 수순이죠. 수능 체제가 있게 되면 내신이나 학생부만 봤을 때 경희대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일지라도 수능날 삑사리가 나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4배수 정도 1차를 잡아놔도 지네들이 알아서 수능 끝났는데 이야 뭐를 못 맞췄네, 경희대 써봤자 떨어지는 거나 하고 안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여유분을 넣었는데, 수능 체제가 없어지면 당연히 되든 안 되든 학생부랑 자소서 가지고 덤빌 거기 때문에 충분히 1차에서 3배수 정도만 걸러내도, 정리를 해놔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래서 이처럼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에서는 인원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1단계 3배수로 변경이 됐고, 가장 커다란 특징은 수능 체제가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경희대 영상을 찍는 거라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과 전형인데 지역 균형입니다. 작년에는 고교 연계 전형이었다가 지역 균형이라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자, 요게 또 변화가 굉장히 큰데, 예를 들면 작년에는 고교 연계 전형, 쉽게 말해서 교과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능 100%로 수능 체제 있고 그냥 그걸로 퉁 쳤는데, 우리 조금 바꿨습니다. 자, 비교과, 교과,
이거 합쳐서 70%와 교과 종합평가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 비교과라는 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교과 비교과에 쓰이는 교과는 뭐냐면 출결봉사입니다. 출결봉사.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70%는 내신으로 점수를 환산을 하고 나머지 30%는 종합전형 비슷하게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름을 살짝 바꾸고 전체적으로는 교과전형의 틀을 유지하긴 하지만 종합전형과 학생부 전형을 좀 합쳐놓은 스타일로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능체제는 2합, 5고, 탐구 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명칭 바꿨고 전형 비율이 바뀌었다. 약간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이 입시 요강 같은 거라든가 학교 입학처를 보면 굉장히 착한 학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인데 왜 그러냐면 입시 결과를 굉장히 투명하게 발표하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논술을 어떻게 냈고 학생을 어떻게 뽑았으며 몇 점대 학생이 붙었고 몇 점대 학생이 떨어졌다까지도 정말로 점 하나하나까지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시를 할 때 원서를 지원을 할 때 굉장히 투명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오픈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소한 전형 변화에도 그 입결이 투명하기 때문에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단학교보다 클 수가 있죠. 단학교 그냥 대충 평균만 때리는 데 반해서 여기는 학생 한 명 한 명까지 다 오픈을 하는 정도로 데이터를 공개하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바뀐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수능 체질 기준은 뭐 대충 2합 5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자연계, 인문계나 예술, 체육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죠. 자, 학생 기록부 반영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비교과 어느 파트를 얘기 드리는 거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교과 비교과. 여기서 말하는 교과는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보는 교과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출결 봉사 10%씩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교과에서 교과를 볼 때 출결 봉사는 기본으로 그냥 빨고 들어가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출결 체크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이 한 절반 이상은 들어가고 20%는 기본 점수로 깔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은 뭐 알다시피 논술만 잘 쓰면 되고 수능 체제가 조금 자신이 있다고 치면 교과 전형보다는 훨씬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올려서 트라이 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능 체제 기준 비슷합니다. 자, 정시 수능 100% 정시가 확대됐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과나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내신에 따라서 둘 다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을 한 학교에 몰빵하는 경우가 아주 흔치는 않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할 때 전형은 종합, 교과, 논술을 합쳐서 수시라고 하고 수능 전형을 거의 온전히 정시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 수시를 냈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4개, 3개의 종합, 교과, 논술, 그 다음에 정시까지 하나의 전형으로서 4가지 전형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특히나 서울에 있는 학교는 최근에 정시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단일 전형으로는 굉장히 인원이 많은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뭐 일반고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뭐 재수생은 정시, 논술, 그 다음에 고3은 수시 이런 트렌드가 좀 있었고 야 특목고는 수시 아니냐 이랬는데 요즘에는 과고 같은 특목고에서도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고 고3일지라도 정시를 포기하지 않고 수능체제뿐만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만큼 정시의 무게가 굉장히 묵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뭐 쭉 과목별 가중치라는 거 나와 있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서를 쓸 때 어느 학교에서 가중치를 얼만큼 주냐를 판단하는 거고 내가 미리 쓸 때 그래 수학에 가중치를 주니까 10% 정도 공부를 더 해야겠어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시 인원이 좀 늘었고 학종 인원이 조금 감소했다고 그러고 교과 명칭이 바뀌었고 교과 전형 방법이 변경됐다. 종합전형 수능 체제가 폐지됐다. 작년에는 2합 5였다가 올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3가지 정도 됩니다. 정시가 늘었다. 학종에서 수능 체제가 사라졌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무리로 이걸로 정리를 할 텐데 이 표가 바로 경희대 입학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다운을 받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합격자 평균이 2.7입니다. 보통 요 정도 자료까지는 웬만한 학교에서 하는데 심지어 이거에도 뭐 70% 평균, 80% 평균, 70%컷 이래가지고 입계로 좀 뻥튀기 한다든가 실제로 커트라인을 조금 흐리게 좀 감추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경희대 같은 경우 보시면 빨간색 그 다음에 검은색 동그라미 X 표시로 다 해놨습니다. 즉 빨간색이 있는 부분은 지원을 했으나 떨어진 친구들이고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친구들이 실제로 합격한 거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오픈을 한다는 얘기는 앞에 정리 파트에서 얘기했을 때처럼 전형이 살짝만 바뀌거나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이 살짝 바뀌거나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기에 점 찍히는 위치가 실제로 바뀌는 게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올해 경희대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지원을 한다는 가정하에 작년 입결이 이제 보통 4월이나 5월 달에 발표를 할 텐데 작년 입결하고 반드시 재작년 입결까지도 같이 참고를 하셔야 삽질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입시 요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교 중에서 입시 요강이 좀 바뀐 부분 중에 대표적으로 건대, 그 다음에 오늘은 경희대 편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